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정보 시스템 제3장 학습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정보 시스템은 우리가 경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3.1의 정보 시스템의 유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을 먼저 이제 구분을 하자면은 이제 조직 레벨에서의 수준이 있고, 그다음에 전사적 수준, 엔터프라이즈의 레벨의 정보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조직 구성 요소 수준으로 볼 때는 일에 따른 분류를 해보면 직능별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람에 따른 구분을 하자면은 경영층별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죠. 이것은 결국 조직 구성의 요소로서 시스템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자, 반면에 이제 전사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전반적인 위상에서의 정보 시스템을 말하고, 이때 우리가 기업의 4대 정보 시스템을 규정할 수가 있는데, 이 4대 정보 시스템은 후반부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앞단에서 직능별 정보 시스템을 또 나누게 되면 이와 같이 기업에서 일어나는 직능에 따라서 정보 시스템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마케팅 정보 시스템, 회계 정보 시스템, 재무 정보 시스템,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 등등의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직능의 이름을 가지고 정보 시스템을 나눌 때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는 없지만서도 우리가 그 주문 관리 시스템 또는 재고 관리 시스템, 이런 식으로 그 직능 이름을 붙여서 직능별로 정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보 시스템의 사람에 따라서 구분을 할 때는 우리가 앞단에서 학습한 것과 같이 우리가 그 피라미드를 만들 때 최고 밑에 층에 운영관리층, 중간에 중간관리층, 최고 경영층에 이렇게 조직의 구성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운영관리층에서는 이제 TPS라고 해서 트랜잭션 프로세싱 시스템이죠. 그렇게 거래가 일어나는 그때마다 그 거래에 따르는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관리층에서는 필요한 것이 MRS라든지 DSS,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고 경영층에서는 이제 중력정보 시스템, EIS, 이런 것들이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은 TPS가 바로 거래 처리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MRS는 경영 보고 시스템, 매니지먼트 리포팅 시스템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인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 이렇게 DSS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력 정보 시스템은 최고 경영층에서 쓰는 시스템으로서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EIS, 예, 잘 하셨습니다. MRS, DSS, TPS, 예, 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보 시스템을 전사적 수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적 수준이라는 것은 기업 경영의 전반적인,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레벨에서의 정보 시스템을 말할 때 전사적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시스템이 4대 전사적 시스템의 내용이 제일 중간에 있는 ERP를 기반으로 해서 SCM, CRM, KMS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한번 따라 합시다. ERP, SCM, CRM, KMS. 예, 좋습니다. 자, ER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사적 자원 계획, 즉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CM이라는 것은 공급 체인 관리라고 하는 공급망 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Supply Chain Management. 예, 그 다음에 이제 CRM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관계 관리인데요.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하단에 있는 KMS라고 하는 것은 지식 경영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지식 경영 시스템은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최근에 많은 기업에서 이제 이 KMS 경영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이제 기업의 4대 정보 시스템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경영층별 그 정보 시스템으로 정리할 수 있고, 기업의 핵심 4대 정보 시스템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4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경영층별 정보 시스템은 최고경영청, 중앙관리청, 운영관리청의 그런 계층별 정보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TPS입니다. Transaction Processing System, 거래 처리 시스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Transaction Processing System, 거래 처리 시스템. 예, 잘 하셨습니다. 자, 이 TPS는 그 정의가 자재 구입, 상품 판매, 영수증 발행, 급여 지급, 온라인 입출금, 신용도 관리, 상품의 주문, 발송 등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가 발생할 때마다 단말기에서 발신된 데이터를 수신, 처리해서 그 결과를 즉시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TPS에서 나오는 트랜잭션, 거래라고 하는 개념은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 출력하는 단위 작업을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거래라고 하는 그 개념과 우리 경영 정보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TPS의 거래와는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 TPS에서의 거래는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단위 자체의 그 작업 단위를 거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TPS의 구조는 한 6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정형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거래 처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구조를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둘째로는 거래 처리 담당자를 포함하는 운영 경영청 지원을 위해서 하고 있다. 세 번째는
많은 양의 상세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네 번째는 다른 유형의 정보 시스템을 위한 기본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다. 다섯 번째, 정보보다는 데이터 중심의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상적인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경영청별 정보 시스템의 중간관리층이죠. 자, MRS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니지먼트 리포팅 시스템, 경영 보고 시스템. 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인포메이션 리포팅 시스템, 정보 보고 시스템. 예,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경영 정보 시스템. 이것은 협의의 MIS입니다. 예,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이 MRS는 경영상의 관리 통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TPS나 현장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정리하여서 의사결정 목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영청에서의 거래처리 시스템 상단에 위치하면서 경영 보고라든지 또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경영 의사결정에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MRS의 개요는 운영 수준의 TPS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은 의사결정의 문제 또 그 의사결정의 관리 업무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정보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MRS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단순한 거래 처리 정보의 요약이 아니고 다양한 분석 및 보고서 작성 기법을 활용한 시스템이다. 그리고 과학적인 경영관리 정보의 생성과 제공의 역할을 하는 것이 MRS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DSS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Decision Support System. 예, 잘했습니다. 자, 한번 더 따라합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사결정입니다. 그렇죠? 예. 부장이 의사결정을 내리든 아니면은 이사님이 결정을 내리든 대표이사가 의사결정을 내리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DSS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 저장, 분배하기 위한 시스템을 넘어서서 사용자들이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사업 자료를 분석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 경영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수의 대안을 개발하고 비교 평가하고 최적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DSS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구성인데요. 자,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가 모델 베이스 시스템, 세 번째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네 번째가 지식 베이스 시스템, 다섯 번째가 사용자, 의사결정자의 구성으로 DSS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이제 누구누구를 그 사용자로 정할 수 있다. 또 누구는 사용을 어떤 그룹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이 불능이다. 이와 같은 것이 DSS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최고경영청에서 가지고 있는 EIS가 되겠습니다. 이 EIS는 Executive Information Systems라고 해서 중력정보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최고 경영진에게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고, 최고 경영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시스템입니다. 또 EIS는 DSS의 일부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DSS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DSS의 일부로 EIS가 제공이 되기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할까요?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EIS. 자, 그러면 이제 중력정보 시스템인 EIS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IS 특성은 거래 자료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비정형적 정보를 포함한 다양성을 확보하는 그런 정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종합 정보의 제공 측면이 있다. 세 번째, 정보를 시각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 예외 관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상 현상을 관리하는 특별한 그러한 특성까지도 EIS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 경영 현장에는 수많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죠. 그럴 때 이 예외 관리와 같은 특성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중력청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EIS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청별 정보 시스템을 한 번 더 그림으로 보면, 자, 운영관리청의 TPS, 중간관리청의 MRS, DSS, 최고경영청의 EIS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 예, 잘 하셨습니다. 인트라넷은 내부망이다 그렇게 하고 엑스트라넷은 외부망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인트라넷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살펴봅니다. 인트라넷은 조직 내부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말하고 이것은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지지만 조직의 구성원만이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조직의 내부 커뮤니케이션, 정보 공유,
협업 시스템, 내부 시스템 접근 등을 위해서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인트라넷은 이 인트라넷의 도입으로 특정 용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설치해 사용하지 않고 웹 브라우저 하나로서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단일 인터페이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에서는 기업 현장에서 이 인트라넷을 거의 다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인트라넷은 결국 대학 시스템으로 말하자고 하면 대학의 학생들이 이제 그 수강 신청을 하고 그 수강 신청이 되어진 그 교과목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교과목에 대해서 강의 계획서를 열람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대학 학사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엑스트라넷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엑스트라넷. 예, 잘하셨습니다. 자, 인트라넷을 확장한 것이 엑스트라넷이고요. 이것은 조직 외부의 특정 비즈니스 파트너, 공급업체, 고객 등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설계된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조직 외부의 사용자들이 특정한 보안 조건 하에서 조직의 일부 네트워크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엑스트라넷은 비즈니스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공급망 관리, 앞전에서 말씀드린 SCM이 되겠습니다. Supply Chain Management,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그리고 공동 프로젝트 관리 등에 활용되어지는 시스템이 엑스트라넷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에서 배송 추적 또는 인터넷 예약 기능 등도 엑스트라넷의 한 유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 관람을 위해서 영화 티켓을 예약을 할 때 특정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겠죠. 자, 이것도 역시 엑스트라넷의 하나의 그 사용의 그 사례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자상거래, 그 우리가 요새는 거의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많이 사고 하는데 거기에 물건을 내가 오다를 넣고 결제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물품이 집으로 배송되는 그 배송에 현재 어디까지 와 있을까 하는 그러한 추적 시스템 역시 엑스트라넷을 사용을 해서 고객이 자신의 물품 정보를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내일 몇 시쯤에 우리 집에 도착을 하겠다,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엑스트라넷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부 고객, 그러니까 그 공급업체 또는 그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고객 등과 그 고객의 만족을 위한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구성을 하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고객의 만족을 이룩함으로써 매출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보다
확장되어진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엑스트라넷을 준비하고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